내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의 사업에 정말 괜찮을까요?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괜찮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분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오늘 자녀 사업 자금 지원이라는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처참한 현실, 그리고 그 핏더미 속에서 신음하는 어느 평범한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모은 3억 아파트가 잿더미로 이게 현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서, 어쩌면 바로 내 이웃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 부모님들을 이런 안타까운 선택으로 내모는 걸까요? 그 깊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분은 김영철 가명 62세 씨입니다. 김영철 씨는 이름 없는 중소기업에서 30년간 정말 개미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금은 약 8천만 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사실 김영철 씨 부부에게는 젊은 시절 악착같이 모아 마련한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유일한 재산이자 평생의 보금자리였습니다.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35세 가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번듯한 대학을 졸업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듯 몇 년째 취업 문턱에서 좌절을 맛보던 아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김영철 씨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기가 막힌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목 좋은 곳에 딱 2억만 투자해 주시면 제가 정말 대박 낼 자신 있습니다. 김영철 씨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에 손을 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이번이 제 인생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아버지만 믿습니다. 라는 아들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옆에서 여보, 우리 아들 저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기 한번 살려줍시다. 우리 믿을 건 아들밖에 더 있어요. 하는 아내의 속삭임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김영철 씨는 평생 가족의 안식처였던 그 3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설마 하는 마음과 함께 말입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번듯한 상가에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인지 처음 몇 달은 손님도 제법 북적였고 아들도 의욕에 넘쳐 보였습니다. 김영철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그래, 역시 내 아들이야. 저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니 얼마나 좋아. 라며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에 비슷한 카페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와 인건비, 원자재 값 상승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들의 사업을 사정없이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크게 찍히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다시 김영철 씨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투자한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김영철 씨는 이미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은행 대출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들어간 돈이 다 뭐가 되나 하는 생각, 그리고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았던 퇴직금 중 일부와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예금까지 깨서 수천만 원을 아들에게 더 쥐어주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시작된 것이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업 경험이 부족했고 시장 분석도 미흡했습니다. 김영철 씨가 가끔 가게에 들러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 상태였고 아들에게 쓴소리를 해봤자 아버지가 뭘 아세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거래처 대금 결제가 밀렸어요. 직원들 월급 줘야 해요. 라며 거의 매달 돈을 요구했습니다. 김영철 씨 부부는
이제 주변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망하게 하겠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지막 남은 믿음과 오기가 그들을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은행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파트에는 추가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 대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껄끄러워져 갔습니다. 김영철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수없이 되뇌었지만 이미 멈추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아들의 카페는 2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쓸쓸히 문을 닫았습니다.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권리금도 제대로 건지지 못한 텅 빈 가게와 억소리 나는 빚뿐이었습니다. 김영철 씨는 아파트 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추가로 빌린 돈들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평생의 안식처였던 그 3억짜리 아파트는 차가운 경매 법정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경매 후 남은 돈으로도 산더미 같은 빚을 다 갚지 못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때 단란했던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김영철 씨는 이 모든 충격으로 건강까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아들은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집을 나가 지금은 연락조차 잘 닿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영철 씨는 텅 빈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차라리 그때 처음 아들이 돈 이야기를 꺼냈을 때 모질게 거절했더라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을 텐데. 뼈저린 후회만이 그의 가슴을 칩니다. 어디 김영철 씨뿐이겠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가명 65세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박 할머니는 평소 친자식처럼 가깝게 지내던 친구의 아들이 창업을 한다며 어머니, 제가 아직 신용이 좀 그래서 그런데요. 사업자 명의만 좀 빌려주세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절대 피해 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라는 간곡한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친구 아들 사업은 얼마 못 가 망했고 박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채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마저 압류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박 할머니는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설마 했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람 너무 믿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바보였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직접 돈을 지원하지 않아도 명예대여, 나, 보증. 역시 한순간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맹목적인 자식 사랑과 자식 리스크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설마 내 자식이 나를 배신하겠어? 라는 맹목적인 믿음이 모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자녀의 사업 능력이나 시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 없이 그저 우리 애가 한다는데 라는 감정 하나로 덜컥 지원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사업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국 자식과 부모 모두를 공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자식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주어야 한다. 는 과도한 부모의 책임감 역시 큰 문제입니다. 이는 자녀의 건강한 자립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소중한 노후마저 송두리째 위협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냉정한 판단력 상실과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네 문화입니다. 자녀가 사업 계획을 들고 왔을 때 부모로서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검토나 전문가, 자문이라도 받아봐야 하는데 우리의 기죽이면 안 된다. 실패하더라도 경험이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섣불리 결정합니다. 특히 자녀의 간곡한 부탁 앞에서 싫다, 안 된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문화적 특성도 한몫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자녀의 눈물과 애원 앞에서는 더욱 약해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감정에 휩쓸린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파탄과 처참한 관계의 파국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녀의 어떤 부탁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4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자녀 지원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고 가족 모두와 공유하십시오. 자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한계, 즉 마지노선을 부부간에 명확히 설정하고 자녀에게도 미리 단호하게 알려야 합니다. 얘야, 우리 노후 자금은 이만큼이고 이 돈은 우리 목숨줄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이상은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 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원에 집중하고 금전적인 지원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지원해야 한다면 그것은 빌려주는 돈이 아니라 그냥 줘도 되는 돈, 즉 돌려받지 않아도 내 노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자녀 지원 후 내 노후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반 추락입니다. 둘째, 자녀의 사업 계획, 자녀의 말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로 판단하십시오. 자녀가 아무리 그럴듯한 사업 계획을 가져왔다고 해도 부모는 최소한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자녀의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관련 시장 조사 자료, 경쟁업체 분석, 예상 수익 및 비용, 손익분기점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외부 전문가, 예를 들어 경영 컨설턴트나 세무사, 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내 자식은 똑똑하니까 괜찮겠지. 요즘 젊은 애들이 더 잘 알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업 계획서의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셋째,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것이 자녀와 가정을 모두 지키는 길입니다. 자녀의 무리한 요구, 특히 부모의 노후를 담보로 하는 요구에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와 가정을 모두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방어선입니다. 물론 거절로 인해 자녀와 일시적으로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자녀가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고 명확히 선을 긋는 것이 순간의 인정에 이끌려 온 가족이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명예대여, 연대 보증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금물입니다. 사업자 명의만 잠깐 빌려달라. 형식적인 거니 보증만 좀 서달라. 는 요구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 아무리 간곡하게 부탁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내 모든 재산을 담보로 내거는 것과 똑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법적 책임은 예외 없이 모두 명의자나 보증인에게 돌아옵니다. 나중에 가서 나는 몰랐다. 나는 실제 사업주가 아니다. 라고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없습니다.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깝고 믿는 사이라 할지라도 금전거래, 특히 보증이나 명예대여는 냉정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소중한 관계를 지키며 무엇보다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성공을 마치 자신의 성공과 동일시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그들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그 누구도, 심지어 자녀에게도 기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이기적인 노후 준비는 필수입니다. 자녀 지원. 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뒤에 숨겨진 위험을 간과하고
자신의 노후를 담보 잡는 어리석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식 농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노후 농사다. 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건강한 자녀 관계는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따뜻한 정서적 지지와 자녀의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김영철 씨의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 숭고한 마음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면 결국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3억 아파트, 자녀 사업자금 지원 후 빚더미만 남았다. 는 이 끔찍한 비극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냉정한 이성적 판단과 현명한 거절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고 더 나아가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동반자로서 삶의 지혜와 현실적인 조언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항상 응원합니다.